건강을 위해 챙겨 먹던 비타민C. 그게 오히려 신장을 망친다고요? 요즘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타민C는 신장에 해롭다. 심지어 이제 그만 드셔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 말 믿어도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비타민C를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 신장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 그리고 감기나 면역력이 약해져 고민이신 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비타민C가 어떻게 해로운지, 신장과 혈관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진짜 기능까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오해로 놓치기 쉬운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시면 훨씬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정보센터입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시니어 정보센터 시작합니다. 요즘 이런 말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비타민C 많이 먹으면 신장 망가진다. 마치 진짜인 것처럼 퍼지고 있는데요.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비타민C는 몸에 필요한 만큼만 흡수되고 남는 양은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즉, 신장에 무리가 갈 만큼 많이 축적되지도 않고 몸에 부담을 줄 정도로 쌓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가 있는데요. 비타민C를 먹지 못할 정도면 식사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비타민C는 우리 몸이 꼭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영양소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가 있는데요. 미국 신장학회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1일 2000mg 이하의 비타민C 섭취는 신장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했습니다. 심지어 경증 신장질환 환자도 비타민C를 문제없이 대사하고 배출된다는 결과였습니다. 그래도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괜찮은지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성인은 하루 1000에서 2000mg까지는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 신장결석 병력이 있는 분이나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 고용량 복용 시 속쓰림, 설사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식후 섭취, 분할 섭취가 권장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 번에 몰아서 먹기보다는 나눠서 자주 섭취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비타민C는 우리가 왜 먹어야 할까요? 생각보다 하는 일이 많습니다. 먼저 방광을 보호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비타민C는 방광 점막을 보호하고 방광암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도 있죠. 또한 비타민C는 장내 유해균을 억제해 대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는 비타민C가 신장의 사구체 혈관을 튼튼하게 지켜준다는 점입니다. 사구체는 우리 몸의 혈관 중에서도 가장 가느다란 미세혈관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세혈관은 비타민C가 부족할 때 가장 먼저 손상되기 쉽습니다. 신장이 나빠지는 가장 흔한 원인, 바로 이 혈관이 막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비타민C가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신장 기능이 다소 떨어진 분들께도 비타민C를 적정량 권장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혈관을 지켜주고 사구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하나둘씩 쌓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비타민C가 단순히 신장만 챙기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지만 비타민C는 콜레스테롤 대사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비타민C는 콜레스테롤이 체내에서 잘 쓰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콜레스테롤이 몸속에 쌓이기만 하고 쓰이지 않을 때입니다. 이때 산화가 일어나면서 동맥경화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비타민C는 이 산화 자체를 억제해주는 항산화 역할을 해줍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소폭 낮아졌고 혈관 탄력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비타민C가 콜레스테롤 자체를 무작정 없애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콜레스테롤은 사실 우리 몸 세포막 구성에 꼭 필요한 물질이기도 하고 특히 면역세포의 막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쓰입니다. 최근에는 콜레스테롤을 무작정 줄이기보다 몸이 필요할 때 잘 쓰일 수 있도록 돕는 쪽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비타민C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비타민C는 감기 예방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재미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실험용 쥐 중에서 비타민C를 스스로 합성하지 못하는 쥐는 감기에 걸리면 높은 확률로 폐렴까지 진행되며 사망하는 반면 정상 쥐는 비교적 감기 증상도 약하고 회복도 빠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 사람도 비타민C를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섭취하지 않으면 면역세포가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죠. 실제로 비타민C는 감기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면역 물질을 활성화시키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비타민C를 어떻게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가장 흔한 실수는 비타민C 가루를 물에 타놓고 오래 두는 것입니다. 비타민C는 물과 만나면 산화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즉시 마시는 게 좋습니다. 혹은 물 한 모금을 먼저 입에 머금고 비타민C 가루를 그 위에 넣어 녹이듯 섭취하는 방법도 추천됩니다. 그리고 중성 비타민C라고 해서 속쓰림을 줄이기 위해 만든 제품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항산화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속이 불편한 분들은 식후 섭취하거나 하루 섭취량을 나눠서 조금씩 드시는 방식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세요. 그럼 천연 비타민C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연 비타민C는 사실 대부분 천연물 유래 비타민C입니다. 과일이나 식물에서 추출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화학적인 정제 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으로 판매되는 천연 비타민C와 일반 비타민C, 즉 합성형 사이에서 기능적인 큰 차이는 없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비타민C는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제품을 고를 때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순도. 가능하면 95% 이상 고순도 제품을 선택하세요. 둘째, 첨가물 여부. 불필요한 감미료나 인공색소, 향료가 들어간 제품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복용 형태. 정제, 가루, 액상 중에서 본인에게 잘 맞고 꾸준히 복용할 수 있는 형태를 고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비타민C 제품 대부분은 곡물을 미생물로 발효시켜 만든 것인데요. 순도는 보통 95%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고용량 비타민C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하루에 4000mg 이상을 한꺼번에 먹는 건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위장에 부담이 갈 수 있고 몸에서 흡수되지 않아 바로 배출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한 번에 500에서 1000mg 정도씩 하루에 2~3번 나눠서 섭취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흡수율도 높고 혈중 농도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요, 천연이든 합성이든 중요한 것은 성분의 순도와 올바른 복용 방법입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적당한 양을 나눠서 꾸준히 섭취하는 게 더 좋습니다. 지금까지 비타민C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많이 먹으면 신장에 해롭다, 천연이 더 좋다, 합성은 안 좋다 등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정확하게 알고 보면 대부분은 근거가 부족하거나 과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이 꼭 필요로 하는 필수 비타민이고 몸이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배출되며 적절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혈관과 면역을 지켜주는 건강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꼭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 신장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 콜레스테롤 수치나 혈관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비타민C는 뭐든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믿어오신 분들까지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서 건강한 습관으로 연결되길 바랍니다. 영상 마무리하며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비타민C를 믿고 먹을지 말지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잘 먹을까를 고민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